손과 발이 차가운 증상은 사소한 일상에서도 불편함이 많습니다. 올해로 결혼 2년 차. 집안일을 하다 보면 차가운 물에 손을 담궈야 할 때가 많죠. 누구나 찬물에선 손이 시렵다지만 문정 씨는 차가움에 유난히 민감하고 고통이 큽니다. 과일뿐만이 아니고 막 상추, 깻잎, 막 버섯 이런 거는 따뜻한 물 씻을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찬물에 해야 되는 게 제일 힘들죠. 빨리 끝내야 되고 뭐 빨래를 다 돌리고 나서 꺼낼 때 차가운 거 아니면은 환기시키고 이러는 것도 되게 짧은 시간만 가능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냥 겨울에는 기본적으로 다 힘든 것 같아요. 주위에 민감하다 보니 실내에서도 방한복이 필수랍니다. 지금 이 안에도 다 그 히트텍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도 입고 있고 위에도 입고 있고 이거는 이제 누빔 바지인데 이제 겨울에는 거의 맨날 입고 지내요. 오빠 딸기 자 잘 알았어. 언제부터 이랬어? 엄청 아기 때부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당연히 다들 이렇게 손이 차가운 줄 알았어요. 그렇진 않지. 사실 나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손이 차가워지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손톱 색깔이 파랑색, 보라색 뭐 이런 색깔이고 아, 손톱 색깔이 변하는군요. 끝에는 느낌이 약간 없어지고 저릿저릿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따뜻한 데 가거나 이제 막 목 이런 데 따뜻한 데 잡는다 이러면 금방 또 따뜻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이때 또 붓고 근데 이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바로 또 다시 금방 식고 그래서 겨울이 되면 겨울 맞이 겸 한의원에 가서 손발 따뜻하게 하는 혈액순환을 돕고 몸에 열이 오르게 하는 그런 한약을 계속 지어 먹었고 근데 사실 병원도 가보고 해도 사실 잘 안 나왔잖아 이게. 뭐 이게 낫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모르겠어. 뭐 약을 먹어도 낫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고 발은 좀 어때? 좀 추워? 발도 차갑지. 등산약만 신은 건데도 발이 시렵기는 마찬가지. 조금만 기다려. 자, 최대로 틀어놨어? 응. 아, 진짜 손도 같이 하고 있어. 겨울마다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응? 저게 어떤 느낌인지를 내가 알 수가 없네. 당연히 못 고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칠 수 있고 뭔가 이유가 뭔지라도 알게 된다면 네, 해야 되는 것들은 다 할 것 같아요. 그게 운동이든 뭐 먹는 거든 약이든 뭐 치료든 네. 아주 어릴 때부터 수족냉증으로 고생을 해온 터라 강문정 씨는 지난 5년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겨울이 없는 따뜻한 나라에서 살기도 했답니다. 우선은 기본으로 한 30도는 넘는 날씨이기도 하고 살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손이나 발이 차가웠다는 거를 이제 까먹고 지낼 정도였어요. 한참 겨울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처음 겨울 맞은 거라서 이게 더 체감이 확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거의 한 30, 40도 차이가 나는 날씨인데 들어오자마자 금방 이제 또 겨울을 맞는 거라서 네.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강문정 씨의 손과 발은 얼마나 차가운 걸까요? 온도를 탐지해서 보여주는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보라색에서 검은색으로 색깔의 변화를 보이는데요. 강문정 씨의 손과 발, 다른 부위에 비해 확실히 온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어떻게 다른지 촬영 스텝의 손과 발도 촬영해봤는데요. 수족냉증이 없는 이의 손과 발은 흰색이나 붉은색에 가깝습니다. 강문정 씨와는 확실히 다르죠.
추운 겨울 바깥 온도가 아무리 내려가도 사람의 몸은 36.5도라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죠. 우리의 몸은 외부 온도에 대응해 어떻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걸까요?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진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척수의 중간에서 나와 내장기관에 분포하고 부교감신경은 척수 꼬리 부분에서 나와 각 내장기관에 분포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균형을 이루고 협력하면서 심장 박동이라든지 호흡 등 신체 내부의 각종 작용을 조절하는데요. 그중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데도 관여합니다. 체온 조절 같은 경우는 신경계통에 의해서 조절이 되게 되는데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이 중추가 되어서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신경이 저희가 체온을 올리는 데 주로 작용을 하게 되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맥박수를 증가시키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기전에 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반대의 작용을 하는 것은 부교감신경이고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화를 통해서 자율신경계가 조절이 되게 됩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잃지 않기 위해 다양한 작용을 합니다. 뇌의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온도 조절 장치들이 작동을 하는데요. 피부는 주변의 작은 근육들을 수축시킵니다. 그로 인해 소름이 돋고 털이 서게 되죠. 혈관을 수축해서 혈류량을 줄이며 체온 손실을 막습니다. 즉, 손과 발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도 추위에 대처하는 하나의 현상인 것이죠. 수족냉증은 질환이 아니고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제 수족냉증이라고 과거부터 표현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의학적으로는 특별하게 정의가 된 게 잘 없는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감각에서 손발이 차가운 걸 과도하게 느끼는 그런 증상 혹은 이상 감각이 동반되는 증상들로 구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하게 생각하는 게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잘 시키면 되고 혈액순환을 시키는 약 같은 걸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수족냉증이라는 손발이 차가운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결국은 그게 혈관 수축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이라고 해도 혈관 수축을 왜 일으키게 하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수족냉증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족냉증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종합적인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상 감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저희가 찌릿찌릿거리거나 화끈거리거나 아니면은 감각이 떨어져 있거나 하는 이상 감각이 있었을 때는 분명히 신경병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신경병에 대한 자세한 검사가 무엇보다 선행해야 되고요. 단순히 차가운 증상만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 이상 감각이 함께 찾아오는지를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차가운 느낌이랑 이쪽 차가운 느낌 똑같으세요? 네. 여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차가운 느낌이랑 여기 다리 쪽 차가운 느낌이랑 비슷하신가요? 얘가 더 차가워. 여기 더 차가워요. 똑같이 여기도 10점이면 여기는, 그래서 제가 환자분 진찰할 때 만지는 걸 통해서 일반적인 감각을 확인했다면 차갑게 되는 걸 통해서 온도에 대한 감각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진동에 대한 걸 통해서 진동과 위치 감각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신경전도 검사와 자율신경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신경전도 검사는 말초신경에 전기 자극을 줘 말초신경 기능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자율신경 검사는 심장 박동의 미세한 변화를 분석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측정합니다. 저희가 주로 조절하는 항목들은 혈압이나 맥박, 체온과 같이 우리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혈압 변동이나 맥박 변동, 그리고 땀 분비의 변동을 확인하여 이런 자율신경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변해본 적은 있어요? 완전히 어떤 손가락이 주로 그랬어요?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쪽으로. 네. 지금 증상이 심하다고 얘기하신 새끼손가락 쪽으로. 네. 그러면 손가락 색깔이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랗게 변해보신 적 없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파랗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심하게까지. 저렇게 변하는 거는 이 위쪽 손톱 쪽은 추울 때 손가락의 색깔 변화를 유심히 체크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문정님 사례에서는 오히려 신경병이 방치가 되는 것들보다는 지금 색깔 변화 있었던 것들 관련돼서 레이노드병과 같은 레이노드 현상 같은 것들이 좀 의심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레이노드병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레이노드병이 심해질 때는 말초 쪽에 피가 안 통하면서 실제 색깔이 변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하얗게 변했다가 더 심해지면 피가 안 통하는 것들은 파랗게 변합니다. 파랗게 변하는 상태까지 가서 더 만약에 심해진다면은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썩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레이노드병이 맞다면은 이건 빨리 교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문정 씨는 신경학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손가락 끝의 혈관들이 이상 반응을 보이는 레이노드 증후군이 의심된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인 검사에도 들어갔습니다. 레이노드 증후군, 과연 어떤 질환일까요? 레이노 현상은 이제 주로 추위에 노출이 되거나 진동이나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손이나 발끝의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수축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일단 1차성 레이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다른 유발 원인이나 기저 질환 없이 일시적으로 이런 과도한 혈관 수축이 일어났다가 호전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2차성 레이노 증후군의 경우에는 이제 동반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또 이제 증상이 레이노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또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혈류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손 끝에 이제 궤양도 생기고 또 조직의 괴사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1차성 레이노 증상으로 고려를 하였고 1차성은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1차성이라면 조금 더 나쁠 가능성이 적고요. 치료가 잘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약간 정적인 운동들보다는 약간 좀 동적인 운동들, 약간의 유산소 운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말초 혈관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운동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체온을 지금 올리는 여러 가지 지금 활동들이 분명히 수족 냉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행동들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혈관을 과도하게 수축을 시켜서 수족 냉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나 아니면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도 수족 냉증을 좋아지게 해드리는 일종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운동은 다 이제 거의 서서 하는 동작들로 준비를 했어요. 팔다리를 좀 크게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또 이제 근육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동작들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하시면 몸에 이제 열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몸에 열이 나면 아무래도 뭐 손끝, 발끝까지 말초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수족냉증에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관절과 근육까지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암서클 동작이에요. 자, 우선 양쪽 어깨 관절을 좀 쓰기 위해서 팔꿈치로 큰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손끝은 어깨 위에 터치, 그 다음에 팔꿈치로 둥그런 원을 그린다고 생각해 줍니다. 어깨와 팔의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면서 다리 동작까지 함께 따라해 보시죠. 두 번째 동작은 제기차기 동작입니다. 자, 제기찰 때 우리 어떻게 차죠? 자, 이렇게 차실 때 우리 골반 주변에 있는 관절인 고관절을 풀어줄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온몸을 좀 깨워내기에 좋은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손으로 왼쪽 복숭아뼈에 터치, 반대쪽 터치 이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도 뒤꿈치 터치, 다시 반대도 뒤꿈치 터치. 팔과 다리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다음 동작은 제기차기.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운동량이 장난 아니라죠. 둘, 후, 뒤로 터치, 셋, 터치. 호흡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 숨을 쉬어주셔야지 배까지도 더 따뜻해지는 효과가 얻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복부가 따뜻해야 손끝까지도 함께 따뜻해질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동작은 점핑잭이라는 동작을 변환으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원래 점핑잭은 점프를 뛰어야 되는데 우리는 점프를 뛰지 않고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라는 근육도 함께 자극을 시킬 거예요. 팔 벌려 뛰기의 변형 동작이네요.
모든 신체를 활용해야 하는 전신 운동이죠. 버피 테스트. 손을 흔들며 제자리 걷기까지 이렇게 5가지 운동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사소하지만 작은 습관들이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죠. 문정 씨도 족욕과 따뜻한 물 마시기 잊지 않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실천하기는 쉽지 않았던 2가지인데요. 이번 도전이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요. 일어나면 한 잔 이제 데워서 먹고, 뭐 수시로 먹고, 아니면 지금처럼 뭐 족욕할 때, 일할 때 이제 타자 치다 보면 손 차갑고 해서 그 손 식힐 겸 먹기도 하고 해요. 5가지 운동 솔루션은 해보니 어떤가요? 발레나 요가 같은 거는 이제 참으면서 늘려서 천천히 하는 운동이라서 그 손끝, 발끝이 따뜻해지는 게 금방 느껴진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지금 이런 유산소, 근력 운동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금방 더 몸에 열이 오르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와, 손 색깔이 완전히 변했네요. 발은 엄지 발가락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이죠. 이런 증상들이 특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좀 심한 편인데 15세에서 30세까지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나이가 먹으면서 오히려 좋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런 지금 질환 자체, 수족냉증 중에서도 혈류장애가 지금 있는 상태로 고려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혈류장애가 있었을 때 그게 뭐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분명히 이런 신체 활동의 변화가 증상 호전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꾸준히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